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 주 이 변동성이 축소되고 이 시장이 좀 우상향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7월 10일 SK 하이닉스 ADR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나스닥에서 거래가 됐죠. 자, 그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0.29%, 나스닥 0.42, 0.29%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세장의 좀 로테이션 장세였고 이제 진학적 위험이 좀 소화되면서 유가가 좀 하락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 나스닥, ADR 대비 및 기간의 어떤 평가 내용을 잠깐 볼까요? SK 하이닉스의 ADR은 공모가 149달러 대비 14% 상승한 170달러로 개장한 뒤에 첫날 168.01달러 플러스 13%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제 171.20달러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오늘 SK 하이닉스 본주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주 환산으로 봤을 때는 한 환율을 한 1,510원 정도 적용하게 되면 대략 한 253만 7천 원 정도로 좀 보여진다고 합니다. 기간의 평가 잠깐 볼까요? HSBC나 UBS는 이 차익거래 메커니즘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ADR이 한국 본주 대비 약 20% 프리미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야누스 앤더슨 주피터 자산운용은 시차 원화 계좌 제약으로 서울 거래를 기피하던 글로벌 자금의 세계 1위 HBM 업체로의 투자 편의를 제공하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선행 PER이 약 7배인데 대비해서 극단적인 저평가 SK하이닉스는 약 5.8배인데 이 해소하는 리레이팅 촉매로 작용될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 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으로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AI 에이전트와 로봇의 확산으로 HB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수요 촉수 신호가 없음을 강조했죠. 미국 투자 확대, 추가 증자 가능성도 시사했고 뭐 액면 분할 뭐 상황 보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자, 이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자금 이탈, 하이닉스의 ADR 흥행 성공으로 마이크론은 당일 1.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강세 속에 소외되는 자금 이동 현상이 보여준 거죠. 자, 그런 내용 쭉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 또 이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싸지 않다. 네, 이런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역사적 최저 수준의 PER, 뭐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6.4배까지 떨어졌다. 08년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코스피의 PER 멀티플이 동일하게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가권 지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불과하다. 대단한 기회다. 기관에서는 어디에서는 좀 사이클의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낙관론은 인공지능 테마를 탄 강력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경쟁사인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신중론은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서는 안 되며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 증명은 이제 이달 말 하이퍼스케일러
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에서 캐펙스 유지 혹은 확대 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냐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겠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비를 대거 증설하고 있으나 향후 수요가 둔화될 때 마진이 급감할 수도 있다. 다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 순자산 비율을 봤을 때는 올해 PBR은 역사상 처음으로 2배를 돌파했기 때문에 장부가 기준은 결코 싸지 않다. 네,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뭐 주가 수익성 성장 비율, PER을 이익 성장으로 나눈 지표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를 만큼 싸진 않다. 향후 6개월 주가는 버틸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높이 상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 내용을 보는 이유는 낙관론과 신중론 둘 다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끝없이 상승하기를 원하지만 네,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반대 시각, 네, 긍정적인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신중 눈으로 좀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네, 그 점 참고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이런 이제 헤드라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을 흔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뭐 청와대에서도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 속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그 순환매 매기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데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돼야죠. 너무 쏠려버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컸고 부작용이 컸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메디란 종목이 뭐 신규 상장하네요. 네, 의료용 휴대용 액선 촬영 장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의 레버리지 ETF 관련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TSMC 6월 월간 매출도 예정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네, 좀 쓸까요? 자, 이런 이슈가 있고요. 자, 7월 14일은 그냥 중요한 게 이제 캐비너시 캐비넷 시 의장의 연준 의장의 첫 반기 의회 보고가 이제 이틀에 걸쳐져 있죠. 하원, 상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4.2%, 예상은 3.9%로 보고 있고요. 전월 대비 0.5% 상승, 예상은 0.4% 정도.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9에서 2.8 정도로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 지표다. 요게 또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뭐 금리 인상론이 또 대두되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7월 15일 가보시죠. 네, 이날 2026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열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되고요. 장 시작 전에 ASML 실적 발표가 있고,
뭐 존슨앤존슨, 모건 스탠리, 블랙록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요런 종목군들은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ASM의 실적 주셔야겠죠? 자,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네, 금통위. 뭐 금리를 이번에 인상할까요? 네, 동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일단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좀 보고 좀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이날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넷플릭스 지 실적 발표. 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 TSMC 실적도 장 시작 전에 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지는 넷플릭스는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죠. 자, 7월 17일은 네, 우리 시장은 이제 휴장입니다. 제헌절로. 네. 미국은 이제 이날 옵션 만기일 이런 변동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7월 20일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 그다음에 이제 7월 22일 날 뭐 구글 알파벳, 테슬라 쭉 아주 7월 말까지 아주 중요한 실적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는 점, 네, 그 점 감안하면서 이번 주 좀 잘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네,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